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손 의원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80년 폐공장 기자 간담회가 묘수였다고 자평하는 것 같던데요. 그 목조금을 나중에 여기서 파티하자 말했던 모습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는 건 책임 안 됩니다. 목포 구도심을 살려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도시의 재생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단에서 이렇게 그 박물관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4년 내지 5년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박물관에서 여기 이렇게 자리에서 한번 멋진 그 파티 한번 하자고요.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그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내놓을지를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서. 저것은 119 구급차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었을 만큼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간담회 막바지에 여기서 나중에 파티하자. 이 얼마 전에 저 멘탈 값 맞습니다 했던 손 의원의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정말 최근 한 일주일 이상의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 손혜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정말 정신력 하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론과 이 평론가들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더 세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그 여성분이지만 훨씬 더 우리 남성들보다도 센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제 저 폐공장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목포에 자기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집단으로 이 부동산을 매집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재산을 전부 재단에 속한 것은 정부에 귀속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선의가 결론적으로 선의로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어제 발언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정부에 귀속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렇게 할 것이었다면 이런 논란이 애초에 생기지 않으려면 목포 사랑 또 목포 구도심 살리기라는 본래 선의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몰래 비공개로 자기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펀드를 모집을 하고 또는 목포 시민들도 모집에 참여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화재 살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펀드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서 자기도 돈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익적 운영과 공익적 활동이 가능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했다면 이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애초에 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결국 논란이 시작이 됐고, 그 논란의 결과 어제 와서 드디어 이제 그러면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뛰어진 좀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그 재단을 지금 정부 귀속시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재단 명의로, 남편 재단 명의로 샀다고 했을 때 손혜원 의원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는 재단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무관한 분이 어제 재단과 상의도 없이 어제 그냥 국민 앞에서 재단을 정부에 귀속시키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어요. 이건 재단이 자기 거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재단은 누구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재단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이 관계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지금 김구식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물론 기부하겠다는 진정성은 믿고 싶으나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기부하겠다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살 수 있다. 이 정동영 대표도 출구 전략이라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모든 행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 또는 뭐 차명거래를 했다 이렇게 단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은 우리가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공직자윤리법에도 있고 지난번 그 부정청탁법, 그러니까 소위 김영란법 그 재개정 단계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다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미처 못하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도 손혜원 의원께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인들 명의로 어떤 그 부동산을 구입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본인과의 이해관계 충돌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목포의 사실 구도심이 사실 그 일제 치하만 하더라도 부산, 인천과 함께 상당히 크게 번성하던데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네. 그런 데를 살린다는 점에서 목포 시민들은 손혜원 의원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거는 사실 기성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대통령도 내고 대통령 아들도 기원했는데 도대체 목포 사람들이 덕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점에서 손혜원 의원이 차라리 국민 딴 사람들이 볼 때는 투기라 하더라도 목포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목포의 도심을 살려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관해서 국민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개선 장군의 귀환처럼요. 어제 목포에 계신 분들은 DJ 때도 이렇게 사람이 몰리지 않았다라고 자평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꺼졌던 거리, 이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손 의원이 큰일 한 거다라는 지역 주민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간담회 때요.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손 의원이 아예 다른 곳에 가서 물어봐라. 지겨워서 답을 못하겠다라는 말로 피한 부분도 있었었는데요. 이게 정면 돌파였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그런 기자 간담회 아닌 기자 소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손 의원 어제 한 2시간가량 얘기를 했었죠. 2시간가량 얘기를 했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라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박물관 기증하겠다는 부분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했었던 얘기거든요. 목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저게 일단 유물들이 와서 박물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면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죽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좀 반길 만한 일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충돌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투기라고 보기에는 저 땅 규모 이런 것들이 좀 작다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구입하는 과정이 본인이 여당 간사이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곳에 샀으니까 그럼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는 쪽으로 약간 옮겨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손혜원 의원은 또 몇 번 대답이 저 앞에서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일단 지겹다는 얘기를 한 거고 좀 보면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손혜원 의원 한 사람에게 어찌 보면 좀 오히려 밀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아까 잠깐 멘탈 가벼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중복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언론에서 새롭게 제기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더 비슷한 형태가 저곳이 아니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종일관 당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하면서요. 3억 시세 차익으로 뭘 하겠냐. 오히려 과거 10억대 시세 차익이 보도됐던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신당동 건물 투기 의혹까지 재소환하는 손 의원이었는데요. 저 반격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나요? 오늘 보니까요. 실세 파워인지 후원금 계좌를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후원금을 못 걷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올해 시작된 지 23일 만에 1억 5천만 원 목표치를 벌써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 교수님? 한 10,000명 정도의 소액 후원자들이 그러니까 1년에 국회의원들이 그 후원금 모집 한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 1억 5천을 다 채웠다는 겁니다. 최근 한 2주일 사이에 정말 놀라운 현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저런 이제 거침없는 행동, 그다음에 아주 그 오히려 강의 맞대응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층들을 지금 손혜원 의원 지위로 결집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촉발됐던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돼서 수없이 계속 나왔던 의혹과 보도 논란 속에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등등 더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고 나경원 의원 끌고 들어오고 박지원 의원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선이 명확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 고정 지지층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지키자는 아마 움직임이 밑바닥에 좀 기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 10,000명 정도가 2만 명 정도가 1억 5천을 그 후원 모집을 다 했다는 건 뭐냐면 소액으로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이 문재인 정부 지키기라고 하는 어떤 전설의 형성 속에서 그 결집하고자 하는 그분들이 아마도 후원금을 내가지고 찾던 것 같은데 저게 손혜원 의원 개인에게는 후원금 모집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여당과 야당 또 진보 보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완전히 진영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새 결집이 꼭 정치의 어떤 협치와 타협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인가라는 좀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손혜원 개인은 저렇게 이제 후원금을 많이 받으셨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100% 믿을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40%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그 분석
한 걸 보면 결국 손혜원 의원의 저런 것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뭐 10,000명이 그렇게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도 기뻐하실 것은 아니고 혹시 이 정부에 네.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행동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손혜원 의원 옆에 홍영표 원내대표 세운 거는 지지자들이요 절대 손 의원을 치지 말라라고 하는 암묵적 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동료 의원들은 손혜원 의원 지금 한번 엮이면 본전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신당동 저격 이후에 오늘 한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네. 지금 손혜원 의원의 저 거침없는 강대강의 맞대응이 사실은 지금 쩔쩔매는 형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혜원 의원의 논란이 지금 거의 2주일째 가까이 온 전국을 지금 지배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저 튀는 행동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혜원 의원 성격이 워낙 멘탈이 갑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그 다음에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천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정치인은 내가 다음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겁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네. 다음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배수의 진을 찬 사람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나 저 박지원 의원이나 이렇게 특정 어떤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들이죠. 그분들 네. 상대로 이렇게 거침없는 공세를 하는 것을 보면 정두원 의원 말 맞다나 같이 욕해서 좋을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손혜원 의원의 저런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막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동열 선수한테도 그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막말 논란이 있었고 네. 최근에 신재민 의원의 뭐 양아치라고 하는 이런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막말 논란을 말을 거침없이 했던 분이 지금 와서 저 목포 투기 논란 가지고 거침없이 싸우다 보니까 네. 자기 세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서로 상생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타협의 기술을 찾는 건데 네. 진영 논리로 서로 새싸움을 하면서 한쪽이 죽어야만 사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죽하면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마저 저 떨고 있으니까 그만 물어주세요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포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건지 아니면 전술상 후퇴인지 그 배경이 뭘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손혜원 의원 질문하지 마세요. 큰 싸움에 좀 휘말리셨어요, 그죠? 예. 저는요, 예. 진짜 손혜원 의원의 순수성을 믿었어요. 손혜원 의원이 그때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사실대로 밝혔으면은 이런 파장이 없었을 거예요. 과장되고 부풀려진 게 있는데 억울한 저는 측면이 있다. 억울하죠. 그러나 그 책임도 손혜원 의원이 사실대로 처음부터 정리를 했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요. 나는 제발 지금 좀 안 할랍니다.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떨고 있고 우리 전라도로 못 떨 말어. 지역구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기나 하냐라는 일격까지 날렸던 손혜원 의원 앞에서요. 저 박지원 의원은 진짜 떨고 있는 건가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박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일단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지지를 하는 것처럼 표방을 하셨다가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투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또 손 의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나서셨어요. 근데 박 의원의 해명은 뭐냐면 그때 언론에 두 채로 알려졌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언론에서 여러 채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여러 채라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네. 다시 보고 나니까 아, 저 지역 자체가 이게 한 채라고 하는데 뭐 지번이 잘못 걸려서 어제 그 기자회견했던 장소도 그렇거든요. 건물 한 채면 밑에 지번은 6번지 수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그냥 숫자로 나온 것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건데 그거를 내가 미처 간과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실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네. 저기 지역구 의원이고 저기는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 좀 소외됐다 그럴까 저 거리가 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데니까 평소에 챙겼어야 될 때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사실 자체가 박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좀 낯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논란에서는 좀 빠지고 싶다. 게다가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현재 또 민주당 의원도 아니시고 좀 떨어져 나와서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목포 분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논란 자체에서 좀 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네. 하신 거겠죠. 정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뭐 박지원 의원은 일단 뭐 빠지는 게 좋겠죠. 얻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손 의원의 이런 행동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유사한 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다 그때까지 그냥 다 넘어갈 것이냐. 이것이 장려할 만한 사안이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명 거래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지인들의 재산이 있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그쪽을 잘 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건 상관없다고 볼 것이냐.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안 된다고 한다면 손 의원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장려 얼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 목포에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상경하는 그 노력도 보람도 없이 이 손혜원 의원의 기부 체납까지 다 진정성을 믿는다 얘기했던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오늘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요, 이 추가 의혹 더 얹어서 이분이 사실상 배지를 단 최순실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그 난리를 겪은 게 바로 어제라. 손혜원이야말로 그 배지단 최순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발언을 유심히 보면 마치 자신의 행위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그런 식입니다. 권력 남용은 남용인데 착하게 남용했다는 이야기죠. 착하게 남용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이제 충격을 넘어서 대국민적인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손혜원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본인은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서 이것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늘 내 의도는 옳은데 왜 선하게 보지 않느냐라고 어제도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악다구니로 싸우고 있다. 나를 울게 하는 지지자들이라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편 명의 회사가 이 손 의원 피감기관을 통해서 공예품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혹시 본인이 선당 후사냐 아니면 선사 후당이냐라는 거를 의심하게 하는 의혹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뭐 어제로 자기가 전부 그 부동산을 국가에 기소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정리가 네.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해충돌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포를 차치하더라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터져나오는 것들이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현역 신분의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될,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윤리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지금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조카와 지인들 명의로 구입한 창성장에 대해서 국감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성장에 대해서 예산 투자하는 건 아니냐. 네. 이거 이해충돌 방지 명백한 위반입니다. 두 번째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통영에 또 목포를 오기 전에 통영에 또 관심을 가져서 땅을 샀습니다. 네. 그 통영에 자기가 땅 산 지근거리에 있는 통영의 라전치길 공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계속 공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남편이 대표로 있는 그 재단에 재단과 직접 그 수익 구조를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는 공예품 전시 공간이 있어요. 판매 네. 공간. 그것을 또 계속 이야기를 해서 피감기관이 또 그 상품을 또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나왔던 게 뭐 밀라노에 있는 디자인 위크에 자기가 예산을 좀 올려준 다음에 거기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문체부 과장을 불러서 소통을 쳤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공예박물관으로 만들어달라고 서울역 구역사를 계속 주장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라전칠기 현대 물품을 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국회에서 네. 알고 봤더니 그 작품이 자기랑 협업을 했던 라전칠기 장인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제가 쓴 책을 출판문화 지능을 위해서 지금 국가 예산을 사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잠잠해졌다 손 치더라도 네. 국회의원으로서 수도 없이 했던 발언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양반은 그 죄의식도 없는 채로 계속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당당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리고 지난 그 2016년에 안희정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한 의도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었던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일침을 가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지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손혜원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 나전치기 구매를 종용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남편 명의 회사 제품이
피감기관을 통해서 팔렸다는 건 다 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해서요. 말은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저분 입장에서는 이 피감기관은 분명히 그걸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잘못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은 윤리 규정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에도 의무로 명시가 돼 있지만 법을 위반하면 뭐 징역 얼마나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 규정에 최소한의 윤리 도덕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공예를 살아가니까 내가 관련된 공예 업계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 주장하면 이건 공예를 진흥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의도가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자신과 엮여져 있는 이해관계 사람한테 수익을 갖다 주는 거라면 이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회장을 했던 영향력 행사하고 있는 학회에다가 정부에서 그 학술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돈을 예산을 주라. 말은 그렇다 아니더라도 결국 내가 영향력 미치는데 이해관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 규정이나 윤리 규정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것들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린 처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분은요, 이제 앞으로 목포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문제가 사실 마포가 아닌 목포에서 나와서 정작 마포 지역구 분들은 우리도 개발 안 된 곳이 참 많은데라고 섭섭해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분의 글쎄요. 다음 카드가 뭡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걸 보면 문화재에 대한 애착만큼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저분이 바깥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어떤 전문 업무를 하고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들이 하필은 직접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맡을 때도 다른 상임위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문화재와 관련된 역할을 맡았고 문체부 여당 간사위원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진흥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마포를 저분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서울에서도 딱 출마하게 된 계기가 애초에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 돕는다 이런 네. 부분들을 위해서 본인은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포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도 맞는 것 같네요. 그 부분. 네.